안녕하세요. 지금껏 하잡는 집을 지었다 자부하는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세 번째 설계자 의견을 무시한 건축주 의견만 고집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주와의 작업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전체 설계 면적이 40평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원하는 각실의 개수, 또 각실의 크기를 고려해서 잡으면 한 5평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을 늘리거나 실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또는 실 수량을 줄이는 제안을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도 뺄 수 없으니 다 놓고 40평은 유지해달라고 합니다. 사과 10개를 담을 수 있는 상자에 사과 10개 이상을 넣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마법사가 아니죠. 두 번째 예는 설계를 하는 분들이 설계할 때 구조, 면적, 동선, 비용, 시공법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 중에 건축주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창이 있습니다. 가로로 긴 창이나 세로로 긴 창 또는 큰 창, 멋진 뷰가 있는 부분에 창, 도면에 창을 놓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과 간섭이 없으면 문제는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구조와 같은 민감한 부분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유를 설명드리고 다른 쪽으로 방향 돌리고자 권해드리기도 하죠. 하지만 꼭 적용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도 불만을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유는 건축주인 내가 우리 집을 내 맘대로 못하느냐. 예시 세 번째는 이것도 창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창문의 크기나 바람길을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문을 잡을 때는 아무런 기준이 없이 잡는 것보다 침실의 크기에 맞게 채광과 환기를 고려해서 가로와 세로 사이즈 창을 계획을 합니다. 어느 집에 가로 1500, 세로 1200 크기의 창을 계획하였는데요. 건축주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창의 크기를 반 정도 되는 가로 1200, 세로 600 크기로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창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만류를 하였지만 그대로 시공을 하고 이후에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집도 있습니다. 예시 네 번째는 설계를 하면서 창으로 유입된 공기가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순환되도록 계획을 잡을 겁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는 창이나 벽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도 생활자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죠.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것이 건축주의에서 삭제 또는 추가되었을 때 이후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려줬어야죠. 이렇게 말이죠. 말리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 하고 또 받아주면 문제가 되었을 때 모르니까 더 말렸어야 된다고 하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공사금액 때에 맞게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잔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 대부분은 이러진 않지만 정말 간혹 나쁜 마음을 갖는 분도 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돈 주기 아까워하는 분, 작은 트집을 잡아서라도 지불하지 않는 분,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 몇 년을 시종같이 부리는 분. 몇 년 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희와 집을 짓기 위해 설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앞서 말한 것 같이 설계를 계속 바꿔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평면도 설계만 했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비용을 받지 못했어요. 계속 비용 지급을 미뤘죠. 보통 몇 개월이면 설계도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처음 시작 작업에 대한 평면도만을 가지고 몇 개월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계속 바꿨던 거죠. 기존에 작업했던 거를 다시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계속 새로운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는 비용도 받지 못했고 더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작업을 집짓기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이 지났을까요? 우연히 어느 시공사가 그 집을 지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이쪽 어깨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고 그 시공사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대표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집과 같이 했던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하니 내뜸 저에게 포기하기 잘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본인들도 설계하기 너무 힘들었고 시공도 역시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공사 중에는 공사비도 뭐 사정해서 받고, 공사 끝나고 난 후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6개월 정도 지날 동안 잔금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시공사는 적어도 저와 같이 건축주를 속이거나 그런 일 없고 나름 잘 짓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볼까요? 만약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절대 공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비를 받고도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 하는 김에 저것도 해줘.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인테리어나 건축에 있어서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뭐 말하는 거죠. 이것 하는데 이것도 좀 해줘. 만약 그 내용이 그리 크지 않고 뭐 한두 가지 정도다 하면 시공사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두 번 이상이거나 해달라고 하는 그 범위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정도라면 시공사도 기분 좋게 서비스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집만 짓는데도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죠. 건축주가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하지만 그 금액이 모두 시공사가 갖는 게 아니고 각 공정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또 자재도 사고 각종 경비들로 상당 부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도 건축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작든 크든 간에 작업자에게 자재비와 작업비를 지불하고 일을 시키고 있으니 돈이 자꾸 들어가는 일이라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건축주에게 작업비를 요청할 수도 있어서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를 구분 발주하는 것. 간혹 인테리어나 특정 공정을 따로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요. 시공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계자가 많아질수록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주 방식이라는 계약 방식이 있는데, 명시된 단점이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책임 전가의 우려가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 중에 하는 잦은 변경. 설계 내용이 부족한 것일 경우와 또 설계와 시공에서 건축주의 단순 변심이 있는데요. 먼저 설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 설계 작업을 할 때 설계자는 건축주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받게 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집의 형태, 내부 구조,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 설계를 진행을 하죠. 그렇게 여러 날을 거쳐서 1차 계획안을 만들고 건축주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주가 전혀 다른 도면을 제시해 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 작업했던 도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도면을 수정하게 됩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도면은 거의 없어요. 물론 도면을 한 번에 완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작업된 도면을 초기 도안을 수정을 해가면서 완성된 도면으로 만들게 되죠. 하지만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작업된 도면을 부분 수정을 해가면서 완성되는 도면으로 가게끔 됩니다. 미팅을 할 때마다 이전에 작업된 도면을 완전히 배제를 하면서 새로운 도면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설계 작업의 기간도 길어지고 설계 작업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시공적인 부분에서도 잠깐 이야기하면, 정해진 도면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시공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설계 작업 때 세부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와 의논해가면서 변경을 하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공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작업 기간도 길어지고 또 변경된 것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시공자가 이것을 악용한다고 하면 건축주께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변경해서 작업을 해주는 시공자들이 없으니까요. 여덟 번째, 빨리 설계하는 것. 설계를 보통 하게 되면 2달 또는 3달 또는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주가
얼마만큼의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변경도 있지만 설계 작업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디테일하게 설계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께 설계는 3개월 정도의 내외에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의 반응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설계를 못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과연 누구한테 좋을까요? 건축주한테 좋을까요? 설계를 하는 사람에게 좋을까요? 당연히 설계를 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같은 돈을 받으면서 설계 기간이 단축되니까요. 하지만 건축주에게는 그만큼 세심한 도면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9번째, 빨리 착공을 원하는 것. 그동안에 땅을 사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로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이후에 내가 입주를 언제쯤 하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거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나 지금 빨리 착공을 해야 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착실하게 준비를 한 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건축주에게 이점이 많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빨리 완공을 원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원하십니다.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 물론 새 차를 사면 빨리 타고 싶죠. 이와 같이 새 집을 지으면 빨리 입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빨리 완공한다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빨리 완공을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건축주에게 좋을까요? 물론 빨리 입주하면 좋겠죠. 하지만 빨리 완공을 한다는 것은 시공자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하면 그만큼 관리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이윤폭이 늘어나는 거죠. 공사를 빨리 한다. 그만큼 그 집에 세심하고 꼼꼼하지 못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렵게 땅을 사고 많은 기간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집짓기를 준비하였으니 본 작업인 집짓기를 빨리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께서 완공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단호하게 안 됩니다. 빨리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걸 원하신다면 빨리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이면 100 싫다고 하시죠. 시공사가 빨리 안 하면 그것도 실력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빨리 한다는 것, 이랬을 때 누구에게 피해가 갈지만 생각하신다면 그런 마음은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축주가 집을 지으면서 제가 나름 판단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10가지만큼은 하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0가지 내용들은 먼저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험, 생각,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10가지로 나눈 것들입니다. 디테일한 시공법, 멋진 디자인,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저는 건축주가 이왕이면 집을 지면서 어렵지 않게 건축 직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이전에 집 짓기를 한 선배들이 실패한 것들, 그리고 성공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집 짓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초딩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하나 밟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